안녕하세요. 한글 구성성명학회 이지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알게 모르게 희비를 겪으면서 살아가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생은 밧줄과 같아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조이거나 풀기 어렵다고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번민과 고뇌가 없겠습니까마는 이 번민과 고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옛부터 역을 이용한 점단수를 많이 이용해 왔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역을 알므로써 흉안을 길로 또 흉을 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갈구했었던 것이죠.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점은 운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대부분 흉운을 피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 기륭을 그 지옥의 8쾌를 통해서 미리 예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을 적절히 잘 활용만 한다면 누구든지 흉운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들 이름을 짓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늦게 결혼을 한 친구인데 아들의 이름을 지으러 오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또 묻기도 뭐해서 제가 저 원인이 뭔가 싶어서 제가 구성으로 한번 살짝 옆에다 명반을 작성해 봤어요. 자, 제가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명반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사람이 방문한 날이 진날 그리고 오후 서너 시에 그 신시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사람의 그 태어난 연도가 74년생이기 때문에 본명성이 8에 해당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가정궁을 나타내거든요. 8이라는 건 하나의 재물인데 이 재물이 암이라는 건 다 파괴당하고 없는 건데 깨져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여기서 보니까 뭔가 희망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돈이 깨졌으니까 돈에 대해서 뭔가 희망하는 게 있구나. 갈급하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파가 되면 파라는 거는 파괴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돈을 다 깨먹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어요. 애기 이름 지어오면서. 그래서 그 당사자의 이름이 보니까 뭐냐면 이강민이었어. 이런 이름이었어요. 천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기운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제가 이 이름을 딱 풀어보니까 1, 2는 재를 극하거든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이름이야. 또 재물이 없으면 그리고 이 중심에 이렇게 1인 사람들은 사업하고는 안 맞아요. 직장 생활 해야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보면 7이 직장이라 그랬죠.
이게 삶이 직장을 이렇게 극하다 보니까 직장을 나오게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직장 생활하면은 생활에는 그럭저럭 생활을 해나가는데 직장을 나오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을 깨먹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러면서 자꾸 너 망해라 망해라는 이름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조그맣게 금년에 가게를 차렸던 거예요. 근데 차리고 나서 여태까지 영업이 계속 안 돼. 이게 벌써 다 집안에 돈이 없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묻더라고요. 사실은 앞전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를 계속 밀리고 못 줬대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았대요. 나가라는 거. 아는 선배 형님한테 이거 밀린 임대료라도 좀 낼까 싶은 마음에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너무 가까운 사이라 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도 그럼 받을 수 있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돈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빌릴 거냐 그랬더니 69년생이면은 본명성이 사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빌려줄 수 있을까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9년생인데 사회 본명성이래. 그러면은 4하고 8은 요 직업궁에서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4 또한 이 8이라는 건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게 암을 맞아서 다 깨져 있는 상태고 또 사의 상태를 보니까 4가 요거는 신용이거든요. 요거는 은행을 나타내는 태궁은 은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이게 다 깨져서 이 사람은 신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하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둘이서 잘 맞아서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래. 이 형이 굉장히 여유있게 사는 친구래요. 그리고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 애기 이름 찾으러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선생님 기가 막혀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워낙 다급하니까 그 아는 선배형한테 아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형이 그러더래요. 자기 신용불량자라고.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형이 신용불량인 것까지 아느냐. 이건 우리가 당신이 방문한 시간에서 이렇게 예시해줘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구성학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믿고 돈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 관계가 껄끄럽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마음은 좀 껄끄러웠던가 봐요. 이렇듯이 이 구성 성명학이 미리 어떤 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많잖아요. 집이 팔릴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이강민 씨처럼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상대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미리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이용해요. 여차 싶어서 돈이 필요할 때 과연 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뽑아보고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빌릴 수 없는데 뭐라 위해서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구성학의 이제 묘미인데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오래전에 저한테 공부했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선생님 얼굴이나 볼까 싶어서 이제 예고도 없이 왔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본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습관처럼 한번 그냥 재미로 이 친구가 그동안 어땠나 싶어서 그 방문한 시간을 놓고 제가 한번 구성을 작성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일날 5시에 방문했는데
친구가 72년생 그 일의 본명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옆에다 이제 방문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봤더니 이게 요 중궁에 있는데 요 일이라는 게 팔이라는 건 어떤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는데 뭐 있어? 하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선생님 귀신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올해 자꾸 전셋값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이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전셋돈까지 이사가 마땅하게 할 게 없더래서 이참에 집값이 이제 많이 다운됐으니까 집을 살까 싶어서 요즘 집을 보러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근방에 마음에 드는 집을 봐놨는데 자기가 워낙 가진 돈이 없어서 과연 그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명반을 놓고 보기를 그 원하는 집은 은행에서 아마 돈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은 안 나온다. 아마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원하는 집은 못 사는데 어쨌든 올해 내가 여기서 중궁에서 변화를 심하게 갈구하기 때문에 또 일의 본명성 하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집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약간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은행 가서 자기는 이제 그래도 그 집을 살 정도의 대출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서 은행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신용 상태에서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의 융자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그 집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작은 평수를 얼마 전에 계약했노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구성은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길을 예측해 주기 때문에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지난해 일인데 여사님이 와서 자기 아들 사주 좀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주는 요즘 잘 안 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봤더니 김수영이야. 몇 년생이냐면 83년생 개생이에요. 천간지지가 같기 때문에 거의 숫자가 같은 기운이 발현이 되는데 이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가 직업을 나타내는 간성을 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학문을 나타내는 구를 이렇게 양쪽으로 극하게 되면 이거 학문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제가 앞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잘 안 돼. 근데 타고난 머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예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절대 직장 생활이 안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여사님이 상담했을 때는 아들이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그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작년에도 운이 안 좋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해주기 이전에 이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이름에서 이렇게 간성을 직업을 치고 있는데 이런 이름 가지고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이렇게 학문을 극하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드님이 공무원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이름을 바꿔주셔야 했는데 자기는 바꿔주고 싶은데 남자들이 그거 이름 무시하잖아요. 남편이 굉장히 고집스러운데 못 바꿔주게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워낙 반대하니까 바꾸질 못했는데 이 여사님이 올 가을에 그 공무원 시험 시즌이 있는데 아들이 속내를 털어놓더래요. 공부가 안 된대요.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사님이 지난해 저한테
이름이 흉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우리 아들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다 싶어서 방문했던 거예요. 방문한 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시간점을 이렇게 봤는데 어렵게 나온 거야.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할게요. 묘날 사시에 방문을 했어요. 자, 83년생이면은 이해 태어난 본명성은 8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러 온 여사님한테 이름을 바꿔달라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 오래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속내를 털어놔서 제가 이렇게 그 여사님이 방문한 시간점을 놓고 과연 올해 합격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봤어요. 근데 8의 본명성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이렇게 파가 맞아 있어. 파라는 거는 이건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 6이라는 게 간이기 때문에 파라는 거는 이미 안 된다고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문궁이에요. 여길 보니까 이 8이 1이라는 거는 삿된 생각이야. 그리고 여기는 태궁이라는 거는 뭐냐면 놀고 즐기는 그 궁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는 안 되고 놀기 바빴던 거고, 그리고 머릿속에 삿된 잡념만 있다 보니까 공부를 충분히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떨어진다는 얘기가 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가 아예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에 이 8이라는 건 또 하나의 스트레스도 되기 때문에 이걸 까딱 잘못 야단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야단치지 말고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을 한번 기약해 보게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공무원 발표가 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시한 대로 김수영의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결국은 공무원 시험에 올해 전부 다 여러 군데 봤지만 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좋은 이름을 제가 바꿔줬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은 그거는 또다시 기약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듯이 구성학은 방문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강한 신법에 가까운 학문이에요. 우리 성명학회가 그동안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구성학을 접목시킨 한글 구성 성명학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바예요. 유형, 무형을 막론하고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붙기 마련이에요.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주팔자 다음으로 운명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람들이 늘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매번 강조드렸어요. 이름이야말로 사주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정보 전달이라든가 운명의 강한 취급비용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정해진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 못하지만 후천적 요인인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못하느냐는 이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흥하게도 혹은 길하게도 변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입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